그래서 이 길의 끝에는 파이널에는 도대체 어떤 모양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 시험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능과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얼굴 뵈니까 굉장히 젊으신데요. 이제 예전에는 다 언니들이었는데 요즘엔 다 동생들인 것 같아. 근데 보통 이제 밑에 우리 중2 자녀 밑에 동생이 또 있으시다면 그 자녀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은 걔네 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또 시작이 되는 걸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고1까지는 내신을 상대평가를 하고요. 고2와 3학년이 되면은 그 각 학교에 열려있는 대학처럼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학년, 3학년의 내신이 절대평가로 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1 내신이 얼마나 더 중요해지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1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고 간담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요. 네.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어부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 제가 조금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중2 자녀가 첫째다라고 하시는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쩐지 젊으셔서 예, 한 반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반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낯선 용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부모님들은 아마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입학 원서를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때에는 이제 1학기, 3학년 1학기가 마치고요. 방학 때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원서를 6장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시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 6장 중에서 6개를 꼭 안 써도 돼요. 뭐 5개 쓰는 애도 있고 4개 쓰는 애도 있고 이러는데 안 쓰는 애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수시에서 만약에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수시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지가 싫거나 좋거나 정시를 볼 수 있지만 수시에서 붙으면 그냥 수시 붙은 대학을 가야만 합니다. 아니요. 저는 수능 그냥 더 보고 정시로 한번 더 도전할래요? 그건 안 돼요. 수시에 붙은 학교를 합격을 했다면 납치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원서를 쓸 때 종류를 그냥 닦아놓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교과하고 종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까지가 이제 빨간색이 바로 수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원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그야말로 그 숫자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대학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어요. 붙을지 떨어질지가 합불에 대해서 입결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요. 뭐 예측하거나 무슨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점수를 때려내서 붙을 각이야 떨어질 각이야 이제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량적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얘가 대성고 출신인지 하나고 출신인지 숭실고인지 안 궁금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정량적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고등학교에서의 3등급과 숭실고등학교 3등급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당연히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점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능을 보고 나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을 맞춰와. 그러면 그 내신하고 최저 맞으면 합격시켜줄게. 요게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는 생기부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이 100% 다 들어가고요.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지 뭐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내신을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복병은 뭐다?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단촐해졌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는 내신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 내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내신이 그냥 깡패예요. 내신이 그냥 갑이에요. 지금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내신을 숫자적으로 보는 교과랑 비교해 보면은 뭔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뽑으니까요. 쟤는 기계가 뽑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학생의 학과 적합성입니다. 학과 적합성. 얘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경제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이랬다고 한다면 그 과목의 내신의 점수가 일단 좋아야 돼요. 내신이 깡패니까. 내신 점수는 안 좋은데 막 동아리 활동 쩔고 막 이런다고 해서 뭔가 획복이 되냐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일단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학과에 가고자 하는 이 학생의 고등학교 전반에 걸친 동아리 활동, 독서, 세특, 이런 전반적 활동, 탐구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좀 빡세고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상위권의 대학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종합전형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다빈치하고 탐구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대학교의 예시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 중에 다빈치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노리고 열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가서, 숭실 가서, 충암 가서, 명지 가가지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내신해가지고 막 이런 활동하고 동아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붙으면 다빈치 전형 갈 수 있어요. 근데 탐구 전형은 누구를 노린 거냐면 중앙대 이상을 봤을 때 특목고 애들을 노리고 전형을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일반고랑 활동이 전혀 똑같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보면은 입결의 결과들이 내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나 전반적 서류는 아주 그냥 황당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는, 그래서 탐구 전형은 일반고 애들이 노리는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졌대? 본인도 모르고. 왜냐면 이건 사람이 뽑는 거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항상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곳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이제 거의 뭐 6월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고 나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도대체 내신에 몇 등급을 받고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의 학종으로 무슨 과에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가 끝났습니다. 수시 6개 중에 이제 뭘 붙어야죠. 그래서 막 2, 3개 붙은 애들도 있고 막 4개 붙었다 그러고 막 추합으로 또 붙었다 그러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다 떨어진 애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가 있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정시가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인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어느 특정 과목 몇 가지만 보는 최저하고는 다르게 당연히 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 전체 전 과목에 대한 점수를 다 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누구랑 경쟁을 하나요? 재수생, 반수생. 가만히 이렇게 딱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대학에서 이제 1학기 딱 다니고 나 이대 다니고 있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서강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제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재수생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수생 경쟁하죠. 강남 특구 경쟁하죠. 가까운 목동 애들 들러붙었죠. 또 의치안이 보겠다고 또 재수 삼수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시를 노린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냥 딱 피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입시라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학원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우리 동네에. 학원이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서부학군에서는 구산역이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기 전에는 제가 거길 너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못 모르고 내가 증산역에다 왜 했냐고. 거기다가 아무도 없는 데를 거기 그냥 월세 싸다고 거기다가 했는데 학원가가 몰려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애들이 학교 끝나고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이제 그곳이라서 갔더니 가보니까 또 뭐 학원이 없어요. 생각보다 없잖아요. 수학학원 뭐 2개 있고 그렇죠? 국어학원 딱 1개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학원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입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놀라운 건 과학학원이 2개밖에 없어요. 이 난리가 나는데도. 사탐학원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학원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게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건과 인프라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니즈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동네 애들은 보통은 다 수시 지원해서 수시 납치당하고 싶어하고 학부모님들도 재수시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굴뚝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가 되시죠? 간단하게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기준이에요. 아주 쉬운 단어로, 어려운 단어 말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 대학을 보내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은요, 현재 중2니까 2026학년도에 이제 26학번이 될 거예요, 얘네가. 26학번. 장난 아니죠? 26학번 정말 입에 붙지도 않죠. 일단은 전체 학생 수를 한번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그 수능을 보는 입시생들이요, 53만 명이었어요. 53만 명.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이 수능이다 그러면 오늘 밤 이제 8시 뉴스에서는 항상 이러잖아요. 내일이 드디어 전국의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한나라시에 치르는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치는데 55만 명이 약간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50만 명, 50몇만 명 이랬는데 어떤가요? 2020년도부터 이제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쪽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도 판반의 인원이 지금 줄고 있는 상태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줄더니 지금 현재 고1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2005년생이에요. 저희 둘째 딸 막내가 2005년생인데 얘네 때는 저는 그 애 그렇게 애들을 적게 낳는지 몰랐어요. 인정병원에서 그때 애기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니까 결국에는 3자리로 떨어져서 최하의 숫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3만 8천 명. 38만 명, 죄송합니다. 38만 명. 그리고 또 중3들도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때 무슨 황금 돼지띠였어요? 그때가? 막 그런 거 계산하는구나. 그냥 나는 무식해서 막 낳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낳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을 못 낳나 봐. 다 계산하고 낳는데. 자, 아무튼 중2 이제 학부모님들 때는 조금 더 늘기는 늡니다. 그래봤자 이제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요. 근데 대학은 어때요? 대학의 인원이 줄었나요? 대학은 인원은 안 줄었어요. 대학은 그 건물 그대로 있고 교직원들 그대로 있고 교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학과를 갑자기 줄였거나 없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지방대가 완전히 소리 없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의 국공립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 점점 갈수록 인원수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고3을 이제 돼서 그의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전국의 대학 정원보다 우리 고3 애들이 고3 재수생 다 합쳐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는 완전 쉬워진 거예요, 지금. 어디든 갈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뭐 한림대 아니면 뭐 경북대 이런 데 가기 좀 빡셌잖아요. 우리가 좀 지방의 국공립 대학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디까지 밀려올 거냐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까지 밀려오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이 지방을 안 가고 수도권으로 오려고 할 거고 수도권 애들이 당연히 인서울로 오려고 할 거고 인서울 애들이 이제 조금 더 높은 중경외시를 도전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위권 대학은 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더 공고화되니까. 걔네가 기준을 낮추지 않을 거니까 다들 도전을 하겠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하면서.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쪽수가 많았을 때는 우리가 예일여고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일여고에서 반에 35명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학년에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의 숫자가 11명, 12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전 교에서.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더 이상 1등급을 못 받죠.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됐느냐? 그 이제 9번째, 10번째, 11번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예년 같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인데 애들의 쪽수가 줄었기 때문에 2등급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이 사실은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애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이제 상위권부터 쭉쭉쭉 내려오면 의치한 약수까지가 이제 8,000명입니다. 지금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1,700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부터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국민대나 숭실대를 봤을 때 이게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진짜로 보낼 수 있다면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교인데 여기를 갈 거면 예년 같았으면 2.3 이상은 찍어야 돼요. 무조건 내신이. 그러니까 숭실을 가든 동명을 가든 충암을 가든 명제를 가든 어디를 가든 2.3등급은 찍어야 이제 인서울에서 국숭 정도를 발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애들의 쪽수가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내신의 등급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합격한 애들의 점수를 보니까 국민대랑 숭실대를 붙었는데 2.3이 아니에요. 2.6도 붙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3.1까지.
원래 앞에 3자리가 붙으면은 저렇게 인서울 못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올해 입결에 발표를 대학들이 지금 쪽팔려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달에 마지막에 지금 그 고대가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스물스물, 원래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4월 전에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발표를 되게 늦추고 안 하고 이러는 거죠. 왜냐면 이게 딱 노출이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좀 우리 학교 약간 질이 떨어졌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은 이건 대학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대학의 시선. 대학에서 3.1등급이 국민대랑 숭실대를 붙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학교에 3.1등급일까요? 어느 학교에? 숭실고일까요? 가능성 희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착각을 했네요. 제가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3.1. 이건 학생의 입장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와, 애들의 쪽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3점대도 인서울이 가능하대, 국민대랑 숭실대 가능하대,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열정 이랬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일수록. 그래서 의치한 약수까지 이렇게 쭉 보고 이과 전교 1등은 어디를 갈 것 같으세요? 서울의대를 보내겠죠. 이과 전교 2등은 어디를 갈까요? 서울 공대를 가나요? 카대의대를 가겠죠, 걔는. 그렇죠? 이과 전교 3등은 어딜 갈까요? 또 의대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과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까지는 서울대가 아니라 당연히 의치한 약수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치한 약수까지 쭉쭉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들, 그런데 그 전교 1등이 우리 동네에 있는 전교 1등이냐?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이는 학생들은 당연히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입니다. 근데 전국에 이 학교들이 28개가 있어요. 그 학교 정원만 봤을 때는 6,911명입니다. 얘네가 일단 먼저 먹어주겠죠, 위에를. 그쵸? 두 번째, 전국구 자사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구 자사고는 뭐 용인외대부고, 그리고 민사고, 또 상산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고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학교들은 전국에 보시면 10개 학교가 있고요. 정원 자체가 2,607명이에요. 얘네가 당연히 상위권에 속하겠죠. 그 밑에가 이제 외고가 있습니다. 이건 맛이 가긴 했지만은 아무튼 외고는 30개 학교가 있고 정원 자체는 17,000명 이 정도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교육특구의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교육특구의 일반고요. 우리 동네 말고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라든가 진선여고라든가 숙명여고라든가 양천고라든가 강서고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얘네가 벌써 어느 정도 선점이 돼 있고 합격한 아이들의 이 역추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우수한 대학들은 저 아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재수생이든 현역이든 간에. 자, 그 밑엔 또 누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한참 여기에 있는데 우리 위에는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자사고가 있고요. 서울 시내는 없지만 지방의 거점에 있는 우리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요. 그렇죠? 울산에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뭐 이대부고, 중앙고 뭐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자, 당연히 대성고 학생보다 숭실고 학생이 매력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바로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이 학교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누가 없냐면 있죠.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 그럼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은 3.1의 주인공을 우리한테 카드를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결이 나오지만은 그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속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보셔서 3.1, 2.6, 2.3은 우리 애들의 숫자여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시 치르신 어머님은 사실은 되게 달라요. 이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긴장감도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긴장감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쵸? 추우세요, 언니? 조금 추우시죠? 주임님, 여기 리모컨을 저한테 주시면은, 여기구나. 아유. 잠깐 바람을. 네.
그래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이주아학원 다녀서 뭐 빡세대 어쩌네 뭐 시험이 많네 숙제가 많네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나 이제 조금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주아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중학교들 있잖아요. 불광중, 상신중, 덕산중, 연서중 이런 증산중학교 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그 내신은 실제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는 계시죠.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시험이 많이 없어졌고요. 중1 때 또 자유학년제라서 아예 없어졌고 중2 올라와서 이번에 시험 거의 처음 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험 결과가 이제 아직 안 나온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A를 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중학교의 시험들은 다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절대평가죠. 특정 점수만 커트라인을 딱 넘기면 A를 주겠다는 거예요.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 정말 선생님들이 완전히 막 그냥 문제를 막 문제를 내버리면은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전교생의 40%가 A 등급을 받는 학교들이 나옵니다. 좀 빡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 15% 정도까지도 A 등급을 받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A 등급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안심을 하고 아버님들도 막 용돈도 5만 원짜리 하나씩 나가기도 하고 올 A다. 이 올 A가 주는 약간 이 안정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가 20% 혹은 40%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스란히 그 등급을 만약에 고등학교 때 받게 되면 그거는 A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은 11%, 그리고 3등급은 23% 안에 들어야 됩니다. 23% 안에 들어야 3등급을 받는데 애가 우리 상신중학교에서 그것도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평구에 있는 상신중학교에서 40% 안에 들었다가 A를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상대평가를 준비할 지금 깜냥이 돼 있느냐 저는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 대한 지금부터 확인 작업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성적표를 내신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지가 저희가 나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주아학원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하이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하이패스.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를 프리패스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오늘 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도 해요. 예년에는 예비고1이 11월 달에 이관을 했었어요. 11월에 예비고1이 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보통 14일 요럴 때 개강을 하고 11월 이제 반 2주를 하고 12월 1월, 2월까지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각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쫙 흩어져 갖고 내신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부터 8월 개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라든가 강사 배치라든가 커리큘럼은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말고요. 중3 있잖아요, 얘네들을 8월 달부터 구산역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고등부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중2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히 하이패스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2고 아직 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고1 때 내신을 고1 입학해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서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결정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 이제 8월부터 중2학부모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가 되면 뭘 하냐면은 그 절대평가의 그 칸막이를 싹 지워버릴 거예요. 로또 이렇게 은박지 지우듯이 지웁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학교 중학교의 전교 아이들의 이제 인원수가 있고 얘가 받은 등급이 A 등급이라 할지라도 얘가 몇 등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산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거를 상대평가화해서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A 등급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지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성적표를 저희한테 낸 거예요. 중학교 성적표를. 그랬더니 국어가 93이고 수학이 95고 영어가 92니까 진짜 잘한 거 맞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93, 95, 92니까 당연히 A 등급이에요. 얘는 지금. 그쵸?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 학교 평균이 뭐 73.1, 71.6, 64점 이제 이러는데 얘는 완전 잘하는 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엄마 생각에 스타트가 좋아. 명지도 되고 아씨 하나고 써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약간 실수했다 그러고 막 왜 틀렸냐 그러면 이러니까.
자, 그런데 표준 편차를 보고 그리고 얘 평균 점수와 얘 아이가 받은 이 원점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전교의 얘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다 따져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퍼센테이지가 85.9%였어요. 그리고 83.5%, 84.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4% 안에 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등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어찌됐건 명지 중학교 안에서 이거를 9등급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3등급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원점수는 90점대가 넘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3등급밖에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자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봐갖고는 모르잖아요. 중학교 내신이 무슨 변별력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국수형 미리 만나는 모의고사,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 그래서 미만고라는 시험을 3번에 걸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보는 게 아니라 수학도 보고 국어도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고1 수준이죠. 당연히 고1 수준을 볼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점수 표차를 계산을 해서 등급으로 환산을 하는데 얘가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대성고다, 숭실고다, 아니면 명지고랑 예일여고다. 이제 이랬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예상될 수 있는 내신 점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드려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그 뒤에 하셔야 돼요. 지금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찔러서 넣을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애들이 너무 많으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얘는 지금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라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딸 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수학이 30문제예요. 그렇죠? 영어는 지금 45문제고요. 국어도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걸 시험을 보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밥을 먹여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1교시 국어를 보고 2교시 수학을 보고 김밥을 한 줄씩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코로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딱 보고 나면은 탐구를 안 봤는데 진이 다 빠져요. 왜냐면 90분, 100분 막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앉아서 우리 보고 어떤 시험지를 10장 넘도록 이렇게 6장, 9장, 1원짜리 시험지를 그것도 자기가 요즘 배우고 있는 내용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90분 동안, 뭐 70분 동안, 100분 동안 이렇게 보라 그러면은 얼마나 진이 빠져요. 기빨리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애가 중2 애가 그거를 하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상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잘 볼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잘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어땠어? 물어보면 몰라. 뭐 안 배운 거 자꾸 풀래.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어. 뭐 이럴 거예요. 애들 자는 애들도 있었어. 그런 애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자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국어가 100분이가 이제 40%가 나온 거죠. 그리고 수학은 상위 4%가 아니라 하위 4%가 나온 거예요. 하위 4%. 영어는 원점수 이게 절대평가니까 73점이 나옵니다. 그럼 등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국어는 5등급이고 수학은 등급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페일이에요. 페일. 그냥 망이에요. 망. 그리고 영어는 이제 3등급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엄마 입장에서 약간 도리질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을 한 번도 쉬신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 학원을 믿고 뭐 더 좋다 그러면 더 찾아내서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대기를 타고 어느 학원에 밀어넣기도 했고 특강도 듣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돈과 공력과 내 노력과 여러 가지를 비례했을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나오니까 시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날 뭐 컨디션이 어떻다 그러면 그거에 또 약간 무게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완전 정확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얘 고1 때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이 관련 자료들을 막 보고 이제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보는데 제가 혼잣말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영상도 보고 자료도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학학원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왜 수학은 맨날 선행을 한다 그러는데 맨날 선행하잖아. 그렇게 선행을 해. 한 학기 선행도 아니고 거의 1년을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선행을 하고 특강을 또 뽑고 막 거의 막 2배에서 3배까지 특강을 하고 걔 난리를 치는데 왜 시험을 안 봐요? 왜 고1 모평을 안 봐요? 왜 지표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범위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가 범위가 안 맞아요? 선행을 한다며요. 선행을 한다며요. 그럼 고1 3월 모평이라는 거는 범주가 어디냐면은 당연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걸 보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들을 보는 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못해도 중3 거 지금 선행하고 있을걸요? 그쵸? 잘하는 애들은 고1 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본다는 게 뭐가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보면서 제가 어저께 막 보면서 이랬어요. 이렇게 말이 많아? 시험이 점수가 나오면 말이 필요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범위가 다르네 어쩌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국어는 사실 전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우리 아직 1학기잖아요 지금, 그쵸? 2학기 때부터 나가는 그 부위를 고1 모평에서 이 오답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의 범위는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안 틀리더라고요. 근데 범위 중에 오답률이 높은 건 2학년 2학기부터 배우는 과정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누가 이 특강을 들어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검증해서 결과로 데이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서 이렇게 자존감을 꺾으려는 이유로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100분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 어떻게 세워요? 4%인데. 이거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국어는 목표 100분위를 좀 많이 높였습니다. 80%로. 그러니까 국어를 아마 시험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렇게 긴 지문을 읽은 적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등급이었던 아이를 3등급으로 목표 등급을 올려주고, 영어는 73점인데 듣기에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듣기를 맞추고, 그리고 파트 1에 해당이 되는 주제와 요지, 제목 문제를 다 맞춰라. 그리고 도표와 실용문 부분을 다 맞추면 너는 100% 등급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니? 예일하고 명지 가고 싶어요. 그래? 목표 등급을 달성했다는 전제하에 너는 예일역을 가면은 국어는 4등급 나오겠다. 4.08등급이야. 예상 점수야 지금. 그것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런데 명지를 가면은 얘기는 좀 달라져요. 2.9등급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요. 내신이. 자, 그리고 수학은 노답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페일이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는 만약에 모평이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내신이 1.5등급. 예일여고니까. 1등급이 모의고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예일여고에서 내신이 1등급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매칭이 정확하게 되진 않아요. 더 빡세요, 내신이. 그래서 1.5등급, 명지고 가면은 1.2등급 이렇게 추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애가 이번에 고1 됐잖아요. 저희 애가 지금 상암고 다니고 있고 내일이 시험 마지막이에요, 기말고사. 저희 애도 여길 다녔으니까 이 수순을 다 밟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서도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맞는다고?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로서의 어떤 그 감정들, 엄마로서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이걸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치트키를 쓰기도 하고 뭐 킥도 썼었는데 이 점수가 3월 모평에서 이제 제가 예상했던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국어하고 수학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제 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신이 그 점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조금 끈기를 가지시고 같이 이걸로 이제 상담하는 시간들이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성적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미리 만나는 고교 선택 모의고사, 그래서 미만고, 올해로 거의 이제 4년째 진행이 되고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외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원생 아닌 경우에 멀리서도 이걸 보러 오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보고 성적 상담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청 다운받아갖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본 적도 있는데 너네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이걸로 얘가 예일감에 몇 등급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 이제 그거를 계산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의지를 좀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회 정도를 볼 거고요. 서부학군 고교 선택 내신 성적, 요것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목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르는 엄마와 아빠와 우리 애는 전략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상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울 일도 별로 없고.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내신 기간 중에 있고, 그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예일여고 1학년 직보예요. 월요일은 2학년 직보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저희 고등부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서부학군에 딱 8개 고등학교만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진관, 신도 다 빼고 상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 아이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요거를 더 선택해서 몰입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내신을 저희하고 진행을 하는 학생들은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그중에 예일여고 1, 2학년을 딱 100명을 맡고 있어요. 104명을. 근데 얘네들이 내신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정말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정말 별로 그렇게 안 궁금하고 안 듣고 싶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억울해들 하시는데, 우리 애가 박땡땡 학원에서 제일 최상위 반이었다. 우리 애가 이땡땡 학원에서 최상위 영어 반이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올 A였다. 우리 애가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권에 있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그 공감해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이런 것들은 강사로서 당연히 보듬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몰랐다고?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그 고등학교에 보내시면 돼요. 그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는요,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어느 정도 몇 개 고등학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첫째를 고등학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둘째를 어느 고등학교 보내셔야 될지 대충 한 2-3개가 나와 있으실 거예요. 막 손가락을 5개 펼칠 것도 없고 2-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우리 애가 그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몇 등급 나올지 추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되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성향을 좀 분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애들이 학종에 최적화된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잘하실 거잖아요. 우리 애는 학종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애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애는 교과랑 최저 맞춰갖고 싹 보내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고, 우리 애는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그 승부근성도 좀 강하고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쟁력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종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얘는 숫자가 말해줄 거고요. 이거는 어머님이 내 새끼니까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2가지가 합산이 됐다고 전제를 깔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각 고등학교의 정원을 보셔야죠. 제일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어딘가요? 역시 명지. 인기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막 8대1이었다가 막 10대1로 넘어가고, 이제는 아예 먼 동네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명지 근처에 있는 애들만 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안 갔으면 하는 고등학교가, 아직 우리 애들 안 갔으니까 가재울과 은평이죠. 어쩌라는 거예요. 140명, 194명. 되면야 뭐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겠지만은, 아직 안 갔다 그러면은 좀 기피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2 학교가 공교롭게도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죠. 그쵸? 그 얘기는 뭔가요? 교사가 바뀌어요. 학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틈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쵸? 학종은 무조건 사립이죠. 무조건 사립이고, 교장 선생님이 어떤 카리스마로 이 어떤 전략들을 계속 누적했는지가 깡패인 그런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가장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 시류를 잘 타고 넘어갔던 학교가 대성과 예일이잖아요. 그때 딱 치고서 이제 선빵을 날렸고 자사고를 그때 진행을 해버렸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성향과 내신 점수를 봤더니, 동명을 가가지고 내신을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리고 최저를 맞춰서 교과로 보내야 쓰겄다, 이제 이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충암 쓸까 명지 쓸까, 충암 쓸까 명지 쓸까. 명지는 남녀공학이니까 우리는 또 아들인데 가서 완전 누구 깔아줄 일 있어? 그러면 충암을 보내야지. 그러면 충암과 숭실 중에 어디가 나을까? 그냥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할 거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느 정도 전략이 조금 나오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문과인데 뭐 경영경제를 애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충암하고 숭실을 만약에 고르더라도 2학년 선택 과목에 무슨 경제 경영과 관련돼 있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돼 있는지를 좀 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영경제학과를 숭실고등학교 졸업한 선배 중에 어느 대학까지 보냈는지를 보셔야죠. 충암은 또 어디까지를 보냈는지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간담회 뭐 이제 자주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처음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담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2, 중3 때부터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열심히 다니시고 중3 때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고교 설명회가 있잖아요. 각 고교 설명회 부지런히 다니셔야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명지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우리 애가 명지고 1이라면 명지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진학설명회를 계속 가셔야 돼요. 거기서 최초합인지 최종합인지에 대한 내신 점수들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1학년인데 이번 3학년들이 내신 몇 등급에 저 학교를 최초합으로 붙었다는 거구나. 아니면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 애도 저 정도면 합격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원서를 쓰실 수가 있고, 실제로 고3이 됐을 때 이런 설명회를 뭐하러 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거의 다 나왔고 잘하던 애들은 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뭐 맞춰서 가는 거고, 고3이 되면 각 대학교에서 하는 진학설명회를 가셔야죠. 갈 수 있는 대학교. 거기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 거고 어떻게 원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약간 노골적 질문들을 하시려고 사실은 계속 이제 지식을 축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2시니까 중2부터 중3, 고1까지 이런 간담회에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3이 되면은 그런 대학에서 주최하는 진학설명회에 가셔서 입사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경희대는 왜 우리 숭실고 애들을 한 명도 안 뽑아요? 경영학과에서 학종으로 이렇게 뭐 질문을 한다던가, 그러면 뭐 그 속내들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오시는 거죠. 자, 어찌됐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한 고등학교가 예일여고와 대성고와 선정과중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종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학교들은 학종에 강점이 있는 학교니까요. 선정고 같은 경우도 과중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과중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구성원들의 성격도 마찬가지죠. 일단 선정과중의 인기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를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죠. 종합으로 6개 쓰는 건 아니고요. 교과와 종합을 적절히 섞어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과 생활기록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거 아니면은 뭐하러 가요, 여기를? 학종 안 쓸 거면? 솔직히 다른 데 써야지. 자, 그럼 나머지 아더레스 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낼 만한 학교들. 여긴 1순위가 종합이 아니에요. 1순위가 교과예요, 교과. 교과를 1순위로 놓으시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죠. 정말 넘사벽이면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 막 전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들보다는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하겠죠. 예일보다는 동명이, 대성보다는 숭실이 내신 따기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최저를 맞추는 작업은 또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선순위 두 번째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가 교과니까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략들을 세워서 이 학교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 각 고등학교의 그 분위기를 한번 예측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명지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국영수의 내신 점수들을 한번 환산을 한 거예요. 근데 명지고등학교의 국수 0이 괄호 열고 444, 이건 뭐냐면은 단위수죠. 4단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점수를 봤더니 59.3, 65.5, 58.9 뭐 이 정도예요, 국수형이. 그리고 옆에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18.4, 17.9, 영어가 21.7이에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네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 함은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점수가 최상위와 최하위까지 벌어져 있는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명지고등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수학이 25.3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5.3, 23.4. AB 등급의 수학이 좀 많이 몰려있네요. 명지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은근히 있다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영어를 봤더니 최상위권 애들은 별로 없어. 15.1%밖에 영어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각 원하시는 고등학교의 이런 점수 분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봤더니 지금 A, B, C, D, E로 얘기했을 때 D와 E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죠, 명지고등학교가. 그쵸? 그래서 특히나 국어는 완전 버린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40% 정도가 국어에 E를 받았어요. 아예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깔아준 애들이 많으니까 내 새끼가 막 되게 잘해가지고 막 국어 신동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지간하니까 좀 하니까 올랐네? 최소한 여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좀 했으면은. 그쵸? 그래서 약간 묻어가다가 앞지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학교들의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여고 어떤가요? 국수형이 다 A, B에 완전 다 몰빵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해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머니 그냥 지금 좀 하신다고 해서 점수가 죄송한데 안 올라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 이제 처음으로 온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점수대가 뭐 29점, 영어 점수가 38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오르겠죠? 이주화에 왔으니까 오르겠죠? 그래서 어머니 29점에서 올라봤자 31점 오를 거예요. 왜냐면 기말이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29점은 절대 우연한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안 했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얘도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원데이 투데이 조금 열심히 했다 그래서 바로 올라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29점이 막 50점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요. 왜죠? 이렇게 다 깔고 있는데요. 얘네가 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분포도가 좀 많은지.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정확해요. 생각보다. 학교 분위기를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은 조금 공부를 하려는 애들 또 엄마 아빠가 좀 시키려는 애들이 오는 거지 수강료도 비싼 편이고 빡세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버리한 애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들을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고등학교를 픽을 하시고요. 그 학교가 점수 분포도가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고교 선택을 서서히 장기 두듯이 완성본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주제 넘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런 고교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애들이 내신을 정말 고1 때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 잘 보게 하려면? 중학교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공부량이에요. 공부량.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학원도 아니고 무슨 과외 강사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죠? 공부량이에요. 절대 수치. 정말 좋은 데를 간 아이들은 공부량이 현저히 다르죠. 뭐 유전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전두엽이 발달이 됐고 어렸을 때 뭘 했고 선행을 했고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공부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애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공부량이? 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중학교 애들 이제 제가 이제 중등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러 오고 관련된 뭐 내용들이 있을 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을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좀 뭐랄까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학교 내신 분석 회의예요. 중등부도 이제 내신을 보니까 내신 분석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중학교의 내신 분석 회의를 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분석해서 온단 말이죠. 뭐야? 문제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지금 문제라고 냈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진짜 발가락으로 문제 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험을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고 그걸 A등급이라고 지금 좋아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주화해서 저는 저희 학원이 빡세다고 생각 안 해요.
옛날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안 빡세가지고 너무 좀 약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어도 사실은 저렇게 쬐끔 보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부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90분 정도로 앉아있을 수 있을 만한, 그게 소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니까. 물론 사춘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사실 그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단 공부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공부량이 받침이 되면은 이제 고1 되면 당연히 철이 들어서 그때는 지들이 해요. 그때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냥 답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놀고 그런 애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런 엉덩이에 대한 어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떤 증상이냐면, 제가 이번에 겪었던 건데, 내신 기간이 이제 중간 끝나면 바로 기말이고, 또 여름방학이 있고 바로 또 중간 끝나면 기말이니까 그 강사들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갈이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더 힘들겠죠. 애들이 더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다가 진도를 이제 뭐 부교재랑 모의고사가 있으면은 부교재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3번만 수업하면은 진도는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비중이 크니까 이거를 다 진도를 나가서 이거에 대한 토탈 시험을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한 12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고 변형을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이 자리에서 딱 풀려고 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완전 딱 갈려요. 공부하는 애들은 벌써 딱 앉아가지고 이 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앉아있는 포스도 그렇고.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9점, 39점 걔네들 어떤지 아세요? 나 무슨 회식 3차 왔는 줄 알았어. 이러고 진짜 한 5분 됐는데, 10분 됐는데 멀미를 하더라고요, 얘네가. 수업 들을 때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하고 적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해도 못하면서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여학생들도 약간 필기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에 완전히 완전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막 필기 덕후들은 막 색깔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오롯이 자기가 이 시험지랑 맞짱을 떠서 12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랬고 커트라인까지 있어요. 수정까지 해야 되니까 갑자기 5분과 10분 사이에 멀미를 하면서 거의 진짜 농담이 아니고 뒤에서 안 자려고 별짓을 해요. 일어서서 스탠드 책상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는 것처럼 공부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저걸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단어를 외워라, 차라리. 단어가 너무 지금 완전히 뭐 수준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단어를 외우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듣기, 단어, 독해, 문법, 그리고 모의고사,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1 내신 때문이에요. 고1 내신 때문에. 듣기는요, 사실 실제로 고등부 와갖고는 듣기 수업을 안 해요. 듣기 수업 깔려있지를 않습니다. 듣기는 틀릴 과목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등부에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걸 해결해야 되고. 특히 명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듣기 비중이 상당히 크고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명지고가 지난 월요일에 직보였어요. 월요일에 직보여서 화요일이 이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번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듣기가. 그래서 듣기를 스크립트를 독해로 내기도 하고, 들려주고 받아 쓰는 문제를 내기도 하고, 들려주고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고, 되게 희한하게 돼요. 제가 보기엔 수능하고 아마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내더라고요. 배점은 어찌됐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죠. 거기서 무슨 파닉스를 할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풀게끔 하긴 하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는 돼서 올라와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필요하고,
자, 그 외에는 이제 중학교 본문 통해서 지금 문법 학습하는데 고등부 와서는 또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국어예요, 국어. 영어학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어의 컨텐츠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국어가 거의 뭐 입시에 있어서 거의 뭐 수학이 지금 정시에 있어서는 거의 뭐 왕이고 국어가 뭐 여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시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이 정시로 우리가 갈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의 수학은 무엇으로 작용을 하나요? 입시에 있어서? 얘가 갈 고등학교 내신. 그걸 일단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 귀재다 그러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거다 그러면은 뭐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수학으로 최저를 누가 맞춰요? 수학으로 어떻게 최저를 맞춰요? 수학은 최저를 못 맞춰요. 수학은 대부분 해당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치한 약수를 간다 그러면은 수학을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이 수능에서 봐야만 하겠죠. 필수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신 정도 수준에서 수학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서 막 수학이 중요하다, 수학이 그렇게 어렵대라고 하는 얘기들은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갈 때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어는 그러니까 최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일단 완전 깡패라고 했잖아요. 내신을 끝까지 끌어올려가지고 2.3이나 2.1이나 1.9 정도를 했어요, 얘가. 그럼 성균관대를 우리가 만약에 목표로 한다. 이러면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홍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를 뭘로 맞추냐는 거죠. 국영수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국영수 중에. 수학은 재수생들이 다 해먹어요. 의치한 약수 애들이 거의 다 1등급을 할 거고, 이번도 6평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 거의 뭐 지금 문이과 통합돼서 이과 애들이 뭐 90% 이상을 다 1등급을 다 얘네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재수생들이 굉장히 거기서 60%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최저를 맞출 과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탐구랑 영어예요. 탐구랑 영어가 무조건 끼고 들어갈 거고 거기서 국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학교가 레벨이 높으면 3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학교 레벨이 좀 낮으면 2개 과목만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영어랑 탐구고, 만약에 조금 더 좋은 학교를 우리가 노린다 그러면 3과목의 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어떻다고요?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최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수학에 돈을 너무 많이 써.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파이널에 누가 있는지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변수가 있죠. 근데 확률적인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 국어를 포기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국어학원이 있나요?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국어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국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건 좀 오바 같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가까운 또 목동에 있는 국어 전문학원도 있고요. 자, 우리 교연학원에도 사실은 또 국어 강좌가 열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논술학원이나 아니면 토론학원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좋고요. 지금 엄마표 국어를 하는 것도 완전히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완자 사서 풀게 하고, 그리고 채점하고 문제 계속해서 이제 체크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일단은 이렇게 보셨고요. 네,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중2 학생들이 카페에다가 환경에 관련된 인간중심주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이주아학원 카페.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은 애들이 결국에는 교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종합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교과로 6장을 쓸 수는 없어요.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합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만약에 서류가 되고 애가 괜찮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 훈련을 좀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환경, 경제, 에너지, 구성, 물질, 지구, 인원, 생활공간, 법률이라고 하는 저 딱딱한 단어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 있는 목차들이에요. 통합사회라는 교과서에 있는 그 목차들을 우리가 필두로 해서 얘가 수행평가를 하거나 탐구 보고서를 쓰면 고등학교 1학년의 생기부의 기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고기를 먹어본 애가 먹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쓰라 그러면은 뭐 이상한 걸 쓰고 앉아서 자기소개서를 쓰지를 않나, 막 이상한 걸 쓰고 앉아 일기글을 쓴다거나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조금 DNA를 심어주고자 아이들하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썼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환경과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했고 아이들의 한국말을 쓴 거죠. 그럼 저희가 그거를 첨삭을 해준 게 이제 카페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제 탐구 글쓰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 일단 뭐 전반적인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저희가 그 역할들을 양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개별 과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와 어학원이 최상의 솔루션을 가졌다라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강사진, 철저한 관리,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은 없죠. 그래서 학원 바깥에 이렇게 막 문구에서 뭐 철저한 관리, 완벽한 강사진 이런 거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거 너무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아무 말을 다 써놓은 거야 뭐야? 그런 거 못 쓰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관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널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입시의 끝에 파이널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3, 고2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리고 원래는 고1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2가 돼도 고3이 돼도 학원을 안 그만두는 거예요. 절대평가의 시대가 왔지만 이주와 어학원은 영어만 하고 있지만 안 그만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 때문이에요. 서부학군에서 저희만큼 고등부의 내신을 잘하는 학원은 저는 없다는 걸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건 경쟁이 아니라 그냥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점의 케이스를 초격차를 더 만들 생각이에요. 강사들한테 더 적은 학교를 줄 거고 그 학교만 파게끔 만들 거예요. 2명의 강사가 더 채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반드시 영어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영어학원에서가 아니라 모든 입시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돈은 시간은 수학학원에서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중2부터 중3까지 바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그 결과 수치를 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학종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고등부 애들이 생기부를 내면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무슨 학과, 그리고 지금 이 생기부에 있어서의 강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1시간, 1시간 반짜리 상담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고등학교에 전교권 애들을 1, 2등을 우리가 추렸어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애들. 그래서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지금 8개 고등학교잖아요. 저희가 8, 26, 16명이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16명 정도가 일단 첫 번째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너의 생기부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2학기 때 뭘 해야 되고 동아리는 뭘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 어떤 DNA를 가지고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교육들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의 전반적 중등부 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패스 8월부터 이제 개강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영어에 있어서 객관적 점수들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희재 부장입니다. 네, 앞서서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달라지는 대입 전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학습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렇다면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 학습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실 궁금하신 핵심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사실은 매년 12월에 학년을 전환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8월에 학년을 전환을 합니다. 그 이유가 1학기는
그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2학기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학년이지만 3학년,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간 일정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름 특강을 필두로 8월부터는 본격적인 예비 중3 클래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중3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바로 전 페이지가 주제 탐구 글쓰기예요. 그래서 주제 탐구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죄송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그 주제 탐구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안 해도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고교 내신에 대한 예일 대성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왜 예일 대성이냐면 이 서부학군에서 고교 내신이 그나마 좀 빡세다 하는 여자 고등학교 하나, 남자 고등학교 하나. 그래서 좀 미리 좀 더 전문적으로 고교 내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내년 7월까지로 이제 저희는 1년 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 과정 동안 우리 학생들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레벨별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초반, 그 다음 기본, 심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기초반은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고교 내신과 중3을 준비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초가 조금 부족한 기초를 더 다져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독해도 문제 유형이 아니라 기초 세우기로, 그래서 구문 독해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도, 듣기 유형 연습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학생들이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반인 기본반은 처음에 시작을 이제 듣기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아니라 실전 듣기 모의고사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계속 학생들이 봐봐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본인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봐서 본인 실력 나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독해 문제 유형도 대입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렇게 기본적인 주제문을 찾는 연습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심화반은 고1 모의고사 실수모, 듣기와 독해.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70분 동안 딱 정해서 시간 배분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진짜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독해 문제 유형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제 11월까지 되고요. 12월부터 2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역시 기초, 기본, 심화가 각각 가지고 있는 학습 목적에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처음에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를 했으니까 문제 유형으로 한 단계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의 주제문을 찾았던 친구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빈칸 추론이나 간접 글쓰기, 그 파트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 학생들은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약한 유형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유형을 다 배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풀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한테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약점을 공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단계 수업입니다. 그리고 고등부로 이관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 거기에 이제 실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반을 제외한 기본반과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실전 훈련을 해서요.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좀 준비가 되고, 말 그대로 조금 총알을 좀 단단히 이제 몸속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내신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2가 대입의 시작입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는 중3부터 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 대입의 시작이라는 게 약간 좀 감이 잘 안 오세요. 그래서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2학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아이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어머님들도 아, 이제 우리 애가 중3이구나. 고등학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조금 실감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좀 앞당겨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어머님들도 지금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 방향과 방법, 목적을 조금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8월 여름 특강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두 가지 특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문법 특강이고요. 한 가지는 수능 유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그 학생들이 중2 그리고 중3의 문법을 배우지만 아직 기초적인 문법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국어에서 따르면 뭐 후행학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막 하면 그 밑에 원래 기초가 되는 것들에 구멍이 막 뚫리잖아요. 빈틈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라던가 구멍을 잡을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한 게 문법 특강이에요. 그래서 중3의 문법을 다루지만 중1, 중2도 좀 더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 특강을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학습이 사실 한 번 딱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습득이 100% 되는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수능 유형에 가장 지금 학생들이 꼭 맞았으면 하는 유형들,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유형들이 7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유형만큼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조금 익히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는 내신이 조금 그래도 기초가 단단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 내신이라던가 다음 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를 통해서 어휘나 문장 구조, 그 다음 문제 유형을 학습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둘 다 이제 타겟 반도 있고 타겟층도 있고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단단한 워크शी트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 이거는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남아서 또는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